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옥시레킷 기절을 필두로 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제는 비단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 문제를 넘어서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있었던 화학 제품에 대한 도대체 안전 규제가 제대로 된 게 있었던 것이냐,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전부 노출됐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 결국 국민의 건강권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어제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PB 상품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정부와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옥시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화면으로는 많이 뵀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예. 지난주에 영국에 다녀오셨어요. 이번 두 차례 네. 다녀오신 건가요? 두 번째죠. 예, 처음에 가셨을 때하고 이번에 방문 두 차례에서 좀 옥시 레킷 기저라는 회사의 변화된 태도 같은 걸 좀 읽으셨습니까? 네, 작년에 갔을 때는 뭐 거의 문전박대 수준이었습니다. 그 본사 앞에서 뭐 텐트 치고 농성하고 하는 거였고, 물론 두세 차례 만나긴 했지만, 네. 예, 홍보 담당자 정도를 만날 뿐이었고, 아무런 뭐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네. 이번에는 뭐 간다고만 했지 사실 뭐 누굴 만나겠다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네. 원래는 목적이 이제 주주총회 가서 주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예, 하루 전에 도착해서 주총장 사전 답사를 가는데 작년에 만났던 그 홍보 담당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다렸던 분위기였고, 네. 그러면서 뭐 CEO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약속을 뭐 지금 정리하고 있대나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뭐 알았다 이제 그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총장에 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며칠 전에 옥시 코리아에서 본사 사장이 사과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네. 항의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우려했던 듯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뭐 들어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주주들이 미리 신고된 주주들이 들어가서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서 네. 외부에는 못 들어간다는 식이에요. 대신 주주들에게 저희의 뜻을 담긴 무슨 문건 같은 게 있으면, 성명서 같은 게 있으면은 일일이 프린트해서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의장이 네. 직접 낭독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겠다. 뭐 나름의 이런
대책 비슷한 걸 세웠던 듯합니다. 아,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정도로 해서 무리하게 보니까 막 연단에 사장이 예, 하고 있는데 예. 연단에 피해자들이 올라가서 막 육두 문자를 날리고 막 이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주주들이 대부분 고령의 뭐 이렇게 노인들이다 네. 그러면서 건강과 위험 뭐 이런 거를 몇 번씩 강조를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네. 예, 그 메시지만 전달하러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날 주총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성명서를 전달을 했고 네. 그렇게 했대. 그래서 시작 때부터 2시간 한 반여 동안에 저희는 밖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또 언론 인터뷰하고 그렇게 네. 했고요. 끝날 때쯤에서 이제 입구에서 그 주주들이 나오는데 뭐 다 이제 노인들은 노인들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그 개미 투자가들이라고 얘기하나요? 소액 주주들. 예, 소액 주주들이 대부분이었고 아.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갔을 때 이렇게 알게 됐던 거는 이 대주주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네. 사실 사전에 네. 예, 이렇게 교섭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고 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그냥 뭐 이런 걸 투자하는 기관들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큰 대주주가 노르웨이 정부의 연금 기금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기구죠. 예. 이런 데는 노르웨이 정부를 직접 예. 찾아가서 뭐 메시지를 전하면 네. 적어도 네. 이렇게 듣는 척은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 찾아가서 예. 그런 내용들을 전하려고 하고요. 네. 주총장 앞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한 4분 정도가 네. 저희들한테 와서 예.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어. 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예. 그 중에 한 분한테는 보니까 이 주총장 그 주주총회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거기에 예.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갖다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하나 갖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구나 이랬고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부 그날 알게 된 거는 그 CEO가 네. 저희들의 성명서 낭독과 별도로 네. 뭐 일종의 사과를 했다 주주들한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 본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CEO가 뭐 어제 주총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밝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표현이 핵심적인 게 2가지였습니다. 앞부분에 심각히 유감이다. 네. 뭐 영어로 profoundly regret하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이었고 뒤쪽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personally sorry. 이런 표현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사과한 걸로, 그러니까 네. apologize 한 걸로 네. 그렇게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고. 네. 예. 그래서 심각히 유감이다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 애매하게 쓰는 표현 아니냐. 그렇죠. 솔직히 주총장에서 주주들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유감이 아니고 네. 주주들한테 경영자로서 미안하다 내지는 네. 유감이다라는 네. 뜻으로 읽힌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그 레킷뱅키저 CEO의 연봉이 너무 높다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사실 그날도 BBC나 이런데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는 그게 초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뭐 거의 한 350억 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350억 원 고액 정도를 연봉, 최고 고액 연봉. 뭐 영국 내에서도 네, 그 정도면 대단한- 최고고 예. 너무 많다는 이렇게 비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근데 그 고용된 CEO인가요? 아니면 무슨 우리처럼 재벌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레킷뱅키저의 이 전현직 CEO들 그리고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 인도 방글라데시계가 많습니다. 아마도 대주주들이나 예, 이 처음에 예. 레킷과 뱅키저 이 두 예. 기업이 합병한 건데 예. 그 배경이 인도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업 문화도 여기도
좋을 리는 없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한국하고 여하튼 비슷한. 네. 여하튼 그런 거였고 그래서 자신의 네. 그 연봉을 올리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렸지. 예, 예. 당신이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게 아니라는 사과하고 거죠. 유감을 표한다라고 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뒤에 있는 개인적으로 쏘리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CEO고 CEO로서 최고 경영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사과를 요구한 거지 무슨 아까도 여기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자기도 아빠다 그러고 아버지다 그러고 예.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은 의미가 없다. 예, 예. 사실 작년에 왔을 때 홍보 담당 하는 사람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엄마고 참 그런 피해를 알게 돼서 마음이 다 아프다는 식의 레토릭에 표현을 불과한 거 했어요. 아닙니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거죠. 예. 그 엄마요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거 놀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닌 거고. 전 세계인이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CEO로서 그렇죠. 이 회사의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필요한 거다. 이제 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주총장에서 한 거는 주주들이 한 거지 우리한테 예, 사과한 게 아니다. 예. 이런 마치 이제 롯데마트가 처음 사과할 때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해서 저희가 검찰에 한 거지 우리한테 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의 의사를 전했죠.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한국에 직접 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정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밝힌 내용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예. 어떻게 그게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거의 30분을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같이 갔던 김덕종 씨 아이를 네, 네, 네. 잃은 아빠인데 그 예.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좀 저쪽으로 가서 옆방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둘이서.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옆에 배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려는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덕종 씨가 필요 없다. 난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한 40분 정도 만났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비서 같은 사람이 와서 다음 일정 있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진짜 영국이 아니 아닌 것 조금 같다. 황당했어요. 예, 예. 아니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될 차례 들어야지. 아니냐. 예, 예. 그랬더니 자기가 예. 이 시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캔슬하고 한 줄 아느냐 그래갖고 이제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우리는 여기 오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그러니까요. 했고 비행기 타고 도대체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게다가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5년을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는 저희도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예. 나왔는데 보니까 밖에 이제 한국 언론과 그 AP 이런 네. 통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한 장짜리 또 보도자료가 돌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레킷벤키저라는 회사가 이미 그렇죠. 거기에는 레킷벤키저 CEO가 피해자와 한국에서 온 항의단을 만나서 어폴로자이즈 했다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본질적으로 상당히 배드한 사람들이네요. 네. 이 상황 자체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그 보도 자료를 또 한국의 다수 언론이 사과했다라고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한국 언론들은 끝나고 나온 다음에 확인해서 사실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던 몇몇 방송과 거기는 이제 저희들의 멘트도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 자료 보고 그렇게 국내 언론들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환경운동 연합에서 내야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또 사실은 사과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사실은 거의 항의단과 피해자 국민들을 사실은 갖고 놀았다, 농락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그 뒷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 다녀오신 얘기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실제 옥시레킷 기저라는 회사가 그 CEO가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후일담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팟짱을 통해서 처음 듣네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게 다 법적인 나중에 소송에 대비한 전략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왔고 자기네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뜻을 전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부에 너네들이 지금 도대체 이 태도의 문제를 삼잖아요. 노력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노력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서 딱 하나하나 쌓아두는 거죠.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렇죠. 이 옥시라는 회사가 이제 주주의 구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환경운동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성 그다음에 그런 거 저희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주주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운동연합,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가 연대해가지고 함께 싸워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노르웨이 연금기구까지 회장하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금 전문가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주변에서 드는데. 저기 주주총회 간다고 하니까 네. 그런 활동을 했고 경험했던 분들이 그런 조언을 주셨어요. 실제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 그 중에 노르웨이 연금기금이 그래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만한 곳이다 이런 팁도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르웨이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뭐 집회라기보다는 정식으로 뜻을 전하고 네. 가서 대사님을 만나서 노르웨이 정부에 이런 네. 저희의 뜻을 좀 전하고 싶다. 예, 그래서 공식 면담을 요청하실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도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게다가 저기 레킷 뱅키조가 영국 사회에 그쪽 금융 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명망이 상당히 높대요. 참 그것도 있었다. 네. 만나자마자 그 CEO가 네. 이런 뭐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지카 바이러스 있죠 요즘. 예, 브라질. 거기에도 자기네 회사가 막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환경 문제에도 우리는 상당히 노력하고 뭐 리딩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마디로 서해발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와중에 또 자기네 자사 홍보를 하는 꼼꼼한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CEO네요. 예? 그 와중에 또 피해자 갔는데 예?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자기네 자사 홍보를 하는 아주 그 회사의 슬로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 하이진 그러니까 위생, 그다음에 헬스 건강, 그리고 홈 가정. 가정? 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정용품이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쓰는 그렇죠. 거니까 요 3가지가 자기들의 키워드요, 무슨 가치예요.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3가지가 다 무너지고 파괴된 거죠. 자, 한국에서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10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킷 뱅키조 로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다 합치면 더 피해자는 늘어나지만 그 회사가 현재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러면 그 CEO는 한국에 안 오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입장인 거죠. 피해자한테 사과할 뜻도 없고, 그러니까 주주에게 사과하는 것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주주에게는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고, 피해자는 우리 회사 제품을 쓴 사람들에게 이게 훨씬 더 그 심각한 사과여야 되는데 그 사과의 뜻은 쏘리가 뭡니까? 쏘리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퍼스널리 쏘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만나고 또 쭉 그 영국 다녀오면서 느낀 건 이 국제적인 불매운동이 필요하구나. 한국에서도 사실 옥시가 계속 뭐 이메일 사과다 뭐다 이런 식으로 거의 사과도 아닌 걸로 버티다가 갑자기 그날 5월 2일 날 그 옥시 코리아 사장이 기자회견 열고 뭐 사과한다고 했던 건 그 전주에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고 상당히 번져나가는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과라는 걸 한다고 나온 겁니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 불매운동이 국민적 불매운동이 가장 위협적이다. 따라서 본사에도 마찬가지다. 얘네들이 그 60여 개국에 매일 2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자기네 제품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매일 2억 명. 2억 명.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그 이른바 욕실용품, 주방용품, 뭐 빨래, 세제 이런 걸 다 했더니요.
옥시가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옥시싹싹이라고 쓴 것도 많지만 네. 이건 아닌가? 그러고는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네. 옥시 레킷뱅키저 표시가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일 2억 명이 쓰고 있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그 전 세계에 굉장히 이 기업이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P&G하고 네. 레킷뱅키저가 거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이 생활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이 네. 더 확산되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최소한 아시아로 번져 나간다면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교민들이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교민들부터 시작해서 레킷뱅키저 제품에 대한 비판과 불매운동을 시작한다면 네. 그쪽에서도 본사에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뭔가 자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됩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이제 관에서는 처음으로 옥시 제품 불매 운동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점 업계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마지못해 조금씩 매대에서 네. 치우거나 조금 보이지 않는 아래쪽으로 내려놓거나 그 전국적으로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돼서 각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해서 이제 불매운동을 시작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어서 인천, 뭐 경기 네. 이런 쪽으로도 그 지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이제 번져가는 거고 대략적으로는 한 50% 정도의 그 마켓 쉐어랄까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옥시 측이나 아니면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팔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본다면 훨씬 더 나아갈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구호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뭐 네.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쓸어버리자 이런 식의 표현이 네, 이제 네. 있었는데 실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도덕한 기업 굉장히 뭐 한국 사회에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좀 짚고 싶어요. 매일 2억 명이나 쓰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옥시가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판 건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문제가 되는 폴리엑사 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이 성분이 왜 유독 한국에만 이게 높은 수치가 있었던 건지 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만 쓴 건지 이걸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는 상품 자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1994년에 지금의 SK 케미칼 당시에 유공이 개발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경하고 이마트에서 PB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네. 2001년에 레킷뱅키저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PHMG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네. 살균 성분으로 제품 성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뉴 가습기 당본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이 제품이 그 이후에도 한 10년간 한 453만 개 정도 팔리면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80%를 장악합니다. 네. 저도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농담이 아닌 게요. 예. 한 10명 정도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여쭤보면은 최소 2-3명은 썼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저희 추산으로는 900에서 100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0%는 고농도에 노출됐거나 건강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200여만 명.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뭐 지금 신고된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4월 초까지. 그 중에 사망자가 239명이니까 진짜 빙산의 일각만 신고되고 확인되고 있는 거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아직 신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좀 약간 경미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PHMG하고 비염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쓰긴 썼는데 딱히 또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비염이나 천식도 아주 그 경미한 상태가 있고 네. 이게 좀 상태가 심각해서 예. 거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예, 심각한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 이게 과연 관련성이 있나 의심은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옥시의 잘못을 덮어주는 꼴이 됩니다. 예, 신고를 하셔서 예, 그 비염과 천식 이런 피해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를 그걸 무슨 뭐 그 보상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네. 예, 사실 2005년 전후로요. 네. 환경부의 환경보건 정책이 처음 들어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성 피해자가 한 명도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다만 천식이나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이 환경성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됐었죠. 근데 너무 많잖아요, 피해자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환경성 질환자라고 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다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환경 문제일 것이야 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그 새집 증후군 같은 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건 뭐 다 오래된 집이 아니고 아파트들이 대개들 새 거고 예, 하니까 예. 그러려니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사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였다.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마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집 걸로 하나씩은 아토피 없는 애가 없을 맞습니다. 거예요. 아토피 맞습니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뭐 한약도 먹이고 뭐 무슨 창포물에 목욕도 시켜보고 예, 예. 애기 똥불 꺾어다가 예, 말려가지고 그 미지근한 물에 섞어가지고 목욕도 시켜 별거 다 해도 안 낫는 집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그 심각하게 원인이 있는 애들. 보면 예. 물론 약간의 전반적인 원인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새집증후군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그 안에 있는 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기와 피부와 눈 같은 굉장히 예. 민감한 곳에 직접적으로 아주 높은 농도로 자극을 시켰던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 막 예. 태어난 어린이들이 애기들. 예. 집안에만 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5살, 6살 되고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많이 나아지거든요. 나아져요. 예, 맞아요. 그게 노출이 덜 되기 때문이죠. 너무 무서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예, 제품 하나가 네. 이러한 완전히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설마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거 같은데 네. 이거 신고해야 돼? 네. 지금도 마비된 상태예요, 솔직히. 예,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네. 엄청나게 알려져서 많이들 이렇게 각성이 돼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네. 그 마비 이 증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고되지 않은 숫자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고, 예. 네. 죄송합니다. 사회자님처럼 썼는데도 그걸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 피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저부터 오늘 신고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네. 됩니까? 그 4월 초까지는 정부가 신고를 받지 않아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신고를 받고요. 전화번호 02 서울 네. 380-0575 0575. 네, 일로 하시면 네. 하셔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서류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2005년, 2006년 무렵에 신생아가 있었던 가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비염, 천식 혹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다 신고해야 된다.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여야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좋은 줄 알고 이거를 썼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아이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기침하고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거는 열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다만 그 외의 거는 다 비슷해요. 병원에 가죠. 의사들도 모르니까 그 감기 처방 비슷한 걸 내리면서 습도 조절을 잘 해주라.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갔다 와서는 가습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깨끗하라고 더 좋으라고 살균제를 더 자주 더 그렇죠. 꼬박꼬박 넣어주는 거죠. 아플사 그게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 보고 결국 그러면 내 손으로 우리 아이를 또는 우리 가족을 그랬다는 거냐 하는 그런 자책감에서 굉장한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에 이제 처해 계시죠. 대부분 분들이. 정말 진짜 끔찍한 일. 이 옥시라는 회사 정치인들도 이제는 그런 회사 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는 좀 속도가 나는 편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검찰 수사 어떻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이 급전된 거는 검찰 수사의 어떤 결과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옥시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가 다 조작된 거고 또 서울대 교수랄지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결과를 조작해서 결국은 이랬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반전된 거는 분명히 맞고 따라서 아직 그 검찰 수사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옥시하고 또 세퓨의 대표자 구속되고 그 전에 서울대 교수 구속되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이제 시작인 것이죠. 원래는 5월 말쯤에 검찰 수사가 정리돼서 재판에 넘겨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아마 6월 달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어떤 비리랄까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5년이 다 돼서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죠. 5년 동안 뭐 했냐 정부는.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이 가장 이제 저도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저희가 2012년에 형사 고발했고 살인죄로 그리고 2014년에 또 2번째로 고발했고 작년에 하반기에는 뭐 전국을 돌면서 검찰청에 민원 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꼼짝 않고 있다가 5월 초에 갑자기 특별수사팀 만들어지면서 상황이 이렇게 간 거예요. 안 하지만 못하고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도대체 왜 초기에 바로바로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그 부분은 20대 국회 청문회 열리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게 뭐 과학 논쟁 비슷하게 그렇게 판단한 건지 안 그러면 저는 그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제 민사 쪽의 재판부도 그렇고 혹시 이 사건 나기 초기부터 옥시 측이 이 정부 조사를 부정하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보니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이 재판부와 검찰로 하여금 약간의 그 과학 논쟁 그러니까 네. 양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요. 네. 또 옥시는 옥시대로 뭐 서울대학교에 맡겼더니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야? 예, 잘 모르겠네.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거나 지켜보게 되거나 예, 이렇게 된 효과. 그게 발경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철저하게 옥시와 그들을 변호하는 김앤장이 노렸던 바로 그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건데요. 이를테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늘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해주고 그래야 낙수 효과가 생겨서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진다라는 주장, 논리를 펴왔습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 네, 늘 들어왔던 얘기고 그 논리에 따르면 옥시는 너무너무 이 나라는 기업하기 너무 편하고 좋은 나라고 마음대로 정말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도 국민을 죽여도 정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예. 이런 특히 환경부의 경우는 뭐 기가 막힙니다. 거의 환경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 기조는 계속되어 옵니다. 예. 이게 참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네. 초기에 저희는 이거를 화학물질 관리의 실패로 딱 규정을 하고 예. 갔는데 왜 그러냐면 예. 비록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과 11월에 네.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내놨죠. 네.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여기에 이렇게 뛰어든 거는 이게 감염성 질환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때 예. 당시 임산부들이 임산부들. 병원에 있던 임산부들이 갑자기 죽고 죽고 뭐 이렇게 막 됐었죠.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종플루 같은 어떤 그런 그런 문제가 거냐, 또 도는 거 맞아요. 아니냐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역학조사가 된 건데 알고 예.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케미컬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곳이 환경부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환경부는 이거를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품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네. 수질, 대기 또는 토양 같은 그런 환경 매체가 오염이 돼서 일으키는 것이지 특정 제품의 어떤 하자인 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말이 안 어떻게 되는 게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를 예를 들면 그 전에 나왔던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 있잖아요. 네네. 아기들 젖병이나 예, 뭐 예, 이런 데서 예. 나오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아기들 젖병의 제품의 하자네. 제품의 하자네. 예, 환경 문제 아니네.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채집 증후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또 자동차 배기가스는 그런 자동차의 왜? 하자네. 그게 무슨 대기오염이야?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게 처음부터 자기네한테 왔으면 자기네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미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다루고 난 거를 골치 아픈 피해자 문제를 자기네한테 이렇게 넘긴다. 일종의 그 부처 간에 어떻게 보면 뭐 떠넘기기네요. 떠넘기기. 예. 이거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자, 이대로 환경부를 놓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도 환경부가 이거 우리 일 아니야. 그거 제품에 하자 있으니까 소비자하고 기업 간에 그렇죠. 분쟁으로 푸세요. 왜 자꾸 정부한테 그러세요. 너희들의 문제니까 당신들끼리 푸세요.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품이 굉장히 많죠. 네. 공산품의 하자도 많고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특징은 20여 가지 되는 가습기 살균제 중에서 특정한 한두 개의 제품에 고농도로 특별히 독성이 강한 어떤 그런 제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제품의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가습기 물통에 이런 어떠한 형태의 케미칼이든지 독성이 있는 물질을 넣어서 쓰는 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의 기본적인 속성이 문제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방치했고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했다. 네. 이거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시각을 환경부는 갖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책임이 없느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피해자 만나봐라 네. 라고 했더니 책임이
있다는 식의 말은 하면서도 예, 정작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왜 피해자를 만나느냐. 피해자들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다 뭐 한마디로 꼭지가 돈 거예요. 지금 국민들도 그래서 화가 났고 사실 그 다음 날 아침 조간에서 네. 환경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사설을 쓴 거는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 예, 무슨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데가 아니었어요. 예. 동아일보가 먼저 사설에 이런 예. 장관은 경질시켜야 된다. 예. 저희 이거 보고 이미 이거는 어떤 뭐 보수고 진보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이런 장관의 태도와 이런 환경부의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퇴진운동 또는 해임시켜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동아일보 기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많이 썼을 거예요. 사실요. 사실 뭐 이렇게 조중동에서 그 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일면에 계속 썼어요. 아니, 최근에. 그건 최근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 동안에는 안 썼죠. 올해 1월에 들어서 수사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종의 특종을 계속 터뜨려요. 네. 예, 보니까 이제 동아 법조팀이 세대요. 네, 동아 법조팀이 네. 그러면서 동아하고 한국일보 법조가 세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들을 먼저 막 이렇게 받아다가 막 특종을 내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보도하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막 되면서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사후 약방문 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 피해 문제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문제가 있는 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여 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옥시레킷 벤키저라는 회사의 문제는 자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업이 책임지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문제까지 이것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세퓨의 경우에 그 지금 덴마크의 캐톡스라는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원료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관계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20여 개의 제품 중에 네. 그 3개의 그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PHMG, PGH, 그다음에 CMIT, MIT 이 세 종류인데요. 유일하게 PGH만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덴마크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에서 만든 건데 모두 SK 케미컬이 만들어서 공급한 겁니다. 그 유공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SK 케미컬. 예. 그런데 PGH를 쓴 세퓨라는 그리고 아토오가닉 두 가지인데요. 아토오가닉은 워낙에 작은 거였고 세퓨는 상당량이 팔렸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2009년부터 3년간밖에 안 팔았고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부의 1, 2차 530명에 대한 조사에서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어요. 엄청 큰 생존 피해자가 27명에서 모두 41명인데 그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터넷으로만 팔았던 어떤 그런 제품치고는 피해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런던에 레킷뱅키저 항의 방문 갔다가 덴마크를 들려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서 이미 그 캐톡스라는 회사는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요 사건 때문에 캐톡스라는 회사가 문을 닫은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세퓨에서 만든 앞서 말씀하신 염화에톡시 에틸구아니딘이라는 이 성분, 이 성분을 한국에서만 판 게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팔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는 덴마크에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서 얘기 소리도 들어보고 덴마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회사가 문을 당연히 닫았다 하더라도 뭔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덴마크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캐톡스의 그 관계자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점심 때쯤 도착했는데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 관공서나 다 문을 여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캐톡스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뭐 위치라도 가서 확인해 보자 했어요. 그래서 구글 맵에서 캐톡스를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코펜하겐 교외에 뭐
이렇게 바닷가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내에서 버스로 한 30분이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네, 그냥 네. 아 이런 데가 있었다 사진이라도 남기자 이런 식이었는데 완전 주택가예요. 뭐 그냥 조용한 그런 곳이었는데 네. 주택가 한가운데 그 집이 있었고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옷 입고 조끼 입고 그렇게 이제 둘이 갔는데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는데 네. 가서 아무도 없어서 사진 찍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오래 사셨냐 그랬더니 오래 살았대요. 혹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캐톡스라고 아시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캐톡스라는 회사가 수출한 이런 PGH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피해가 났고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그러니 들어가서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자기가 캐톡스를 운영했었대요. 세상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여성은 뭡니까? 아, 여자들이 확실히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조끼 입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은 NGO다. 부인을 하고 일단 들어가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고는 바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까지 자기가 운영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정식으로 제가 녹음을 하고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괜찮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 손으로 휴대폰으로 녹음해가면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PGH를 한국에 수출했냐? 수출 안 했대. 그럼 뭐 했냐? 그랬더니 40리터도 안 되는 소량의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 누가 보내달라고 한 겁니까? 네, 국내 업자가. 국내 업자가 농업용으로 쓰겠다. 농업용으로 쓰겠다며 2007년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 모두 합해서 40리터도 안 되는 소량을 샘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다. 그러니까 자신은 수출한 게 아니다. 정식으로 수출하기 전 단계에서 그냥 끝났다.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국내에서 쓰인 세피라는 제품에 들어간 원료는 무리 원료가 아니고 PGH는 40리터도 안 되니까 너무 조금이네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출된 PHMG다 이러는 거예요. 헷갈리네요. PHMG는 바로 옥시나 롯데나 홈플러스 제품에서 쓰인 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거죠. 그거는 옥시, 그거는 유공이 만든 SK케미칼이 만든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화학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살균 용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뭐 카페트 세정제 또는 컴퓨터 같은데 이런데 이제 살균 액정 닦는데 뭐 심지어는 샴푸 같은데도 조금 들어 있고 살균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 있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그러니까 물에 섞어가지고 분무되면은 호흡기로 노출되는 이런 형태로는 쓰는 데가 없는 거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에 괜찮은지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 센스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쓰면은 위험하다는 거는 그 제품을 아는 사람 그리고 케미컬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안 쓰는 상식인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 덴마크 코펜하겐 교회에서 만난 세퓨 사장님. 그 세퓨 사장님은 세퓨를 판 게 아니고 국내 업자한테 농업용으로 40ml만 팔아갔다. 자기는 샘플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식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중국에는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PHMG를? 아닙니다. 자기는 덴마크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농업용으로만 그거를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그 세피라는 제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자기는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샘플에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해석인데 샘플을 보내줘서 좋다. 그럼 이거를 대량으로 그러면 수입하겠다 이렇게 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에서 아마도 저렴한 PHMG를 대량으로 사다가 쓴 걸로 이 사람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다. 2번, 3번 다시 물었더니 자기가 중국에서 그 판매하는 업자를 아는데 그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9% sure. 그러니까 99% 자기는 확신한다는 확신한다.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긴가민가했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막 줄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 예.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예. 이 인터뷰는 가서 공개도 해야 되지만 예. 검찰에 줘야겠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이 그랬더니만. 들었죠. 예. 예. 실제로 제출한다고 그 사람한테도 얘기했습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이거를 네. 이게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됐고 예, 정식으로 예. 녹음을 그렇죠. 해서 이걸 쓰겠다는 정도로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국내 업자는 누굽니까? 국내 업자는 2007년경에 네. 컴퓨터 세정제 이런 데로 쓰겠다고 그 40리터 샘플을 받은 업자가 있어요. 네. 그분으로부터 지금 이 세퓨를 만든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조모라는 사람, 네. 오모인가 조모인가, 예. 그 사람이 그 샘플 일부를 가져다가 음. PGA, 그러니까 세퓨라는 제품을 네. 만든 거예요. 어.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유럽의 프리미엄 상품이다. EU에서 안전 마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네임을 붙이고 아하. 포장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 내용물은 중국에서 중국산은. 저렴한 PHMG를 갖다가 넣는 걸로. 한마디로 그냥 거의 사기네요. 사기에 사기 가까운 사건이네, 예, 사기. 이게. 그런데 그 사기 사건에 엄청난 예. 피해가 발생해 버린 피해가 거죠. 자, 지금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어제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죠. 사람의 목숨을.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50명 정도의 피해자 네. 그리고 450명 정도의 원고. 네. 예. 원고는 원래 이제 유족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51명 있으니까 사망한 분은 원고가 못 되고 네. 예, 사망한 분의 가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1차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5천만 원, 네. 그다음에 생존자는 3천만 원, 예, 위자료 1천만 원씩 포함된 액수인데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액수죠. 너무 작지 예, 하지만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고 네. 그 뒤에 그 신체 감정, 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신체 감정을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 10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일단 1차 소송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1차 소송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이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둬서 또 네. 추가로 신청자를 받아서 네. 2차 소송이 이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본인들도 쓰셨다면 다 신고해서 소송에도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옥시 사태 이후에 집안에 있는 화학물질 이게 안전점검이 각 가정마다 지금 막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P&G에서 만든 페브리즈 문제인데요. 이것도 유해성이 있다. 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PHNG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조만간 성분 다 공개하겠다. 그동안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페브리즈는 괜찮은 건가요? 이 모든 방향제에는 네. 살균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향제인데 왜 살균 성분이 있어요? 네. 균이 그렇게 많은가요? 방향제 안에 네, 네. 향기를 내는 성분이 액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모든 액상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병영균이 침투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오염이 되죠. 근데 오염된 방향균이 나오면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안에서 일정한 농도의 정도에 다르겠지만 제품에 따라 일정하게 살균 성분을 집어넣습니다. 예,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기능을 하려면 문제가 안 되게 기능하려면 그 안에 살균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그런 효과죠. 식품의 경우에 방부제가 네네. 필요하듯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균제를 넣는데 그 살균제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와 똑같은 이유로 향기가 나오면서 살균제 성분이 묻어가지고 같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왜 냄새 난다고 방향제 칙칙하는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논리들입니다. 다. 그러면 예컨대 모기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 살충제는 아예 그거는 살충제로서 네. 그거는 뭐 완전히 농약 같은 거죠.
지금 사실 예, 농약과 그러니까 네. 페스티사이드와 네. 이 바이오사이드 그러니까 살균제는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사이드 그러니까 이 살균제 같은 거는 살충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균을 죽이는 것과 이 곤충, 그러니까 해충을 네네. 죽이는 건 이제 예. 다르다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경계가 그렇게 명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PHMG나 CMIT 이런 것들은요, 미국 같은 데서는 농약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균이나 해충이나 그걸 네. 죽이고 없애는 어떤 기능이라는 거는 거기서 거긴 거고, 예. 다만 살충제가 더 독성이 농도가 강하죠. 세고, 예, 독성이 세고, 강하고, 예. 예, 살균제는 좀 약한데 예.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아플사 그게 예. 잘못 이용을 하면 사람까지 죽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진짜 수많은 어떤 그런 물질들 또는 제품들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살균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차량용 방향제 집안에 있는 무슨 그 페브리즈 뿌리고 네, 뭐 네. 이런 엄청나게 광고하고 엄청나게 다 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예. 예, 안 쓰는 게 전반적으로 안 쓰는 게 좋지만 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특히 예, 화장실 같은 화장실은 거의 밀폐된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입니다. 네. 그 안에서 뭐 이게 그런 걸 뿌리게 되면요, 공간이 좁은 데다가 농도가 높아서 고농도로 노출이 돼요. 비록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뭐 몇 분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거의 매일 수십 차례 들락날락거리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예 스프레이 형태로 쓰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스프레이. 예. 예, 얼굴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미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제가 화장품 미스트 네,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네. 화장품도 그게 액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짧게 써도 그 화장품 보통 한두 달 이상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품이. 예. 그동안에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예. 한마디로 그 안에서 물이 썩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살균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다 지금 독성을 얼굴에 바르고 냄새 맡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5월 3일 날 영국에 항의 방문하러 네. 급히 가면서 타고 간 비행기가 영국 항공이었습니다. 타자마자 네. 승무원들이 예. 칙칙 뿌리면서 네. 방향제를 아예 그 객실에 쭉쭉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네. 지금 방향제를 뿌립니다. 예,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게 호흡 독성 테스트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떠한 형태의 스프레이 제품도 흡입 독성 안전 테스트가 이루어져서 판매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 인간 사회이고요.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흡입 독성 테스트가 전혀 없다라는 그 부분이 예,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던 네. 거의 불가지론에 가까운 그런 거에 배경이 되는데요. 네. 환경부 장관은 한 3년 전에 국정감사 그 근처에서 이제 막 이 문제가 되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에는 과학적 수준이 호흡 독성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제품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기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과학적 불가지론을 말한 셈입니다. 네. 예.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요. 저 사람이 옥시 대변인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바로 정확하게 옥시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우린 몰랐다, 초기에. 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걸 보십시오. 당시 초반부터 PHMG로 물질을 바꿀 때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호흡속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고 예, 미국 같은 데서는 바로 그 물질을 농약으로 구분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환경부 장관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 네. 이거는 옥시 측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해버린 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에서 봤을 때는 옥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네.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러고 피해자도 안 만나겠다고 하고 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김앤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건 초기부터 옥시는 김앤장을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렇게 고용을 했고 이 왜곡된
그 연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조작을 하고 네. 은폐를 하고 예. 그리고 아예 회사의 법인도 바꿔버리고 나중에 이제 해서 대비해서 예. 이런 과정에 김현장이 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예. 보는데 김현장의 고문 중에 이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규용 이규용 예. 변호사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 이명박 정부 초기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 이런 분도 지나갔군요. 환경부가 워낙 예? 그때 이분이 문제가 된 건 대개는 장관 지내고 이렇게 퇴임하면 좀 시간을 두고 뭐 이런 데 갑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만둔 지 뭐 며칠 만에 김현장의 고문으로 가요. 고문으로 가서 옥시를 대변합니까? 김현장의 고문이 그러면 옥시 대변하지 누굴 대변합니까? 지금 옥시 변호인인데 지난 4년 5년 동안에 김현장이 옥시와 함께 지금 저지른 일을 보면은 게다가 그분은 이제 전직 장관이고 현직 장관은 옥시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이 도대체 환경부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말이죠 이게. 아이고 정말 그 전직 장관 또 전관 예우로 법률회사 데려다가 로비스트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런 분들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네.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네. 전후의 그 위치나 그런 걸 봤을 때 네. 지금 옥시가 나 김현장이 하는 짓을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뭐 책임을 절대 예.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김현장의 문제, 서울대학의 문제, 대학 연구기관의 문제, 뭐 정부 관료들의 문제, 뭐 총체적인 문제. 그래서 사실 이거는 메르스하고도 같고 세월호하고도 같다 이런 비유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오늘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듣는 기회가 돼서 정말 무릎을 탁탁 치면서 많은 청취자들께서 공감하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규결이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아직도 그 상황은 계속 그 에스컬레이팅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네. 정식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행인 거는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저변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만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이 어디 또 있느냐. 네. 금방 말씀하신 방향제랄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을 일으킬 만한 그래서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만한 어떤 그런 제품 또 없느냐라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반 갈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형사 고발해가지고 그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1년 반 내에 끝납니다. 6개월씩 네, 1심씩.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게 아마도 내년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어떠한 죄가 또 추가로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또 관심이 될 거고, 그러면 형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민사 재판도 어느 정도 끝난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내년 말까지 이 사건은 계속 가는 거고, 내년 말에 일정한 일단락이 되겠구나. 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큰 재벌 기업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하고 판매한 책임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치고 있고 점점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네. 기업들, 특히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진면목을 우리가 이번에 봤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든 분명하게 책임지고 책임을 지우는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더 이상 기업들이 이 국민과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그 자기네들의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가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아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운동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사건들 끝까지 5년째 물고 늘어지면서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피해자들 너무나 외롭게 싸웠을 것이고요. 그런 도움을 받는 환경운동 단체에도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또 그 사이에
다음에라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